안녕하세요. 2021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5번째 만남이지요. 자, 오늘은요, 우리 공업일반이 5개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단원 개념이 선생님이랑 다 끝났거든요. 산업의 구조 뭐 배웠죠? 뭐 산업의 분류 이런 거 배웠죠? 경공업, 중화공업, 첨단공업 개념을 다 배웠고요. 자, 실전 문제 풀이는 그 각마다 개념 위주에 있는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못 다 풀어본 문제들을 오늘 다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자, 1강입니다. 1강에 교재 1강에 3번이죠. 3번. 자, 다음은 산업사회 변청 과정, UCC 기획안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업사회 변청 과정 수임을 한번 했을 거예요. 자, 고대 산업사회, 그 다음 중세, 그리고 근대, 그 다음 현대, 미래 산업사회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 여기 볼까요? 가의 시기래요. 가는 이제 이것만 보세요. 4년간 용경생활을 고대래요. 그리고 자,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근대 산업사회예요. 그럼 이 중간에 뭘까요? 당연히 중세 산업사회죠. 중세 산업사회. 그쵸? 중세 산업사회. 그럼 보통 우리가 중세 산업사회 하면은 이때 뭐가 나냐면 장인이 도제에게 기술을 전수한다. 장인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 도제 나왔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죠? 직인이 있었습니다. 직인. 자, 임금을 받고 이제 배우는 기능공, 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들끼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 얘를 길드라고 했었어요. 이런 말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보통 얘화했을 때 얘는 수공업 형태예요. 손수해서 직접 만드는데, 자, 맨 처음에는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었다는 거, 산업사회 중에서. 자, 근대 산업사회는요, 컨베이어 벨트를 당연히 이용했으니까 공장에서 하는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했죠. 그쵸? 자, 그러면 가시기 중세 산업 사회에 나타낸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선생님이랑 찾아볼까요? 1번.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시작되었다. 자, 도시 집중화는 어디에서? 근대 산업 사회에 나타났죠. 얘는 근대. 그리고 길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얘가 맞는 말이죠. 얘는 중세시대에 나온 게 맞습니다. 자, 길드는 뭐예요? 장인들끼리 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동업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길드.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산수단으로는 공장과 자본이 사용되었다. 자, 공장 나왔고요. 자본이 나왔습니다. 자본. 그럼 얘는 근대 산업사회죠. 자, 근대.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였다. 얘는 현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 그리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체제가 확립되었다. 얘는 근대 산업사회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그래프는 A와 B 국가 주요 산업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 B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A 국가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럼 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뭐예요? 제3차 산업이죠. 클라크가 말하는 제3차 산업, 서비스업, 상업, 뭐 금융업, 운수업 관련된 건데 볼까요? A국가가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지 한번 볼까요? A국 보면 자, 금융 및 보험업이 이것들보다 높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가장 높으니까. 자, 그 다음 B국가 볼게요. B국가는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제1차 산업 비중이 65%이다. 제1차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농업, 임업, 수산업 얘를 클라크가 제1차라고 했습니다. 65가 맞는지 선생님과 볼까요? 자, B국가는 65가 아니네요. 자, 40%네요.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광업이 당연히 자연에서부터 캐는 거니까 얘는 1차가 맞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리겠죠. 자, 클라크는요, 이 광업을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이나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광업만큼은 제2차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니은은 40%가 맞죠. 65가 아니고요. 40.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A국가는 B국가보다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보통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클라크가 한 거 1차, 2차, 3차. 1차가 더 많은 경우는 보통 후진국형이었죠. 후진국형.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여서 1차, 2차가 더 많고 3차 이런 경우는 자,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개발도상국. 그리고 반대로 역삼각형 모양 이런 경우 있죠. 1차, 2차, 3차, 3차가 훨씬 많은 경우를 선진국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선진국형에 가까운 거 이렇게 가까워야 되잖아요. A국가는 B국가보다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에 가깝다. 여기가 A가 요 정도에 가 있죠. 요 정도. A국가가 자, 요 정도에 가 있고 그다음 B국가는 요 정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더 가깝냐? 자, A국가가 B국가보다 가까운 거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리을. A국가는 B국가보다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산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사회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도로. 자, 이거 어떤 거 있었어요? 도로.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철도. 자, 이런 거 교량.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얘를 생산한 거는 그럼 무슨 공업이에요? 건설공업이죠. 그쵸? 그러면 건설공업에 기여하는 산업, 건설공업에 기여하는 산업이 비중이 높다. 볼까요? 자, 어디가 높아요? 얘는 자, A국가는 건설이요. 건설이 15%인데 B국가는 건설이 8%네요. 그러면 A국가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요. 기억과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다음은 우리나라 시대별 공업의 종사자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시대별로 공업의 종사자 변화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년대, 90년대, 2010년대인데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요. 보통 보기를 먼저 보고 나서 역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산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경공업. 자, 경공업 60년대 볼까요? 자, 60년대 보시면 자, 여기 이 중에서 경공업이 뭐에 해당되나요? 얘가 경공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섬유가 39, 신발이 34, 대부분 70%가 넘네요. 그래서 절반 이상 차지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10년도에는 반도체, 컴퓨터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공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자, 반도체, 컴퓨터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공업. 그럼 볼까요? 2010년도에 반도체, 첨단 기술 관련된 거 전자통신이잖아요. 얘가 가장 비중이 큰 게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노동 집약적 공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 공업 중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공업 중에서 그래도 노동 집약적에 가까운 거는 뭐다? 경공업이잖아요. 그러면 경공업에 관련된 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자, 경공업이 이거였잖아요. 자, 얘가 요만큼이었는데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점점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다음은 김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는 배추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럼 얘 뭘까요? 얘는 농업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김치를 가지고 가공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식품으로 만들어주는 거. 얘를 식품공업이라고 하죠. 식품공업. 그리고 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얘를 모바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품과 그 다음 이 모바일 판매 이 기술이 접목된 거 이걸 우리는 요즘 들어서 푸드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배달 음식 많이 해 먹잖아요. 그쵸? 배달 음식들. 이것도 배달 그 앱에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그리고 뭐 어떻게 얘가 가공이 되는지 이런 앱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가는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제2차 산업이냐? 자, 농업은 제1차 산업이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나의 생산 과정에서는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이 요구된다. 자, 식품공업에서는 당연히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이 요구돼서 요즘은 어떤 인증을 많이 한다? 위생적인 과학적 관리 체계 해썹 HACCP 이거 있었죠. 그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다는 식품과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은요? 아니었죠. 제조업 C에 해당되는 거. 우리 공업에 관련된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배송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운수죠. 운수. 자, 운수업이에요. 운수 및 창고업은 어디에 있냐?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H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시대별 사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의 사회별 특성에 대한 비교 설명이에요. 비교 설명. 자, 가는요. 농업혁명으로 인한 농업사회고요. 나는 공업사회, 다는 정보사회네요. 그러면 가는 농업사회는 공업사회에 비해 대규모의 자본을 더 필요로 한다. 자, 자본, 공업사회의 자본 집약적인 장치 막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본이 들어가는 건 뭐죠? 자본은 당연히 공업사회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나는 다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적합하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공업사회에서는요. 보통 기계화 혁명 해갖고 똑같은 것을 대량으로 뽑아냈어요. 그러다 보니 자, 기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다 똑같아.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를 했죠. 다품종 소량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는데 정보사회는 현대사회에서는요. 이제 내가 입고 온 옷을 옆에 있는 친구가 입으면 우리도 약간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다품종, 그 다음 소량 생산이 나온 거죠. 소량 생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나는 다보다가 아니라 다는 나보다죠.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다는 가와 나보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다. 자, 다는 자, 그럼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뭐냐면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그다음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는 거를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때만 해도 1차 위주였어요. 그러다 2차 위주로 갔다가 정보화하면서 보통 3차 위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환경조사 보고서래요. 그러면 일단 지역환경이 바닷가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풍력발전이 나왔고요. 그리고 논, 밭, 과수원 등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이요. 주민들은 논농사 및 어업에만 종사하고 있대요. 어업에만. 그 다음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원료의 공급 및 지리적 위치가 유리한 이점으로 입지를 했대요. 그럼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기억.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뭐였어요? 아까 여기 활용했죠. 어떤 거 활용했냐면 풍력발전, 그쵸? 바닷가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풍력발전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 8가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땡땡 지역 주민이 종사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분류 항목이요. A 해갖고 농업, 임업, 어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보면 논농사 어업에만 종사하고 있대요. 그러면 대분류 항목이 동일한 게 맞죠. 그다음 디귿 산업단지 계획의 입지 조건은 경제적 입지 조건보다 자연적 입지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조건을 보시면 우리 입지 조건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연적 입지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제적 입지 조건.
세 번째, 사회적 입지 조건이 있었죠. 이 중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있냐면 원료의 공급 및 지리적 위치니까 이 중에서 당연히 자연적 입지 조건을 고려했죠. 그래서 자연적 입지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1강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다음은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 환경 변화래요. 보통 미래 산업사회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대요. 약간 시사적인 문제네요. 자, 기술 진보가 인간과 기계의 역할 변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결합,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이 초고령층과 여성 인력이 대두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그리고 지식 집약형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직장에서의 직업 매개체를 자꾸 변화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화는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떠한 기술, 나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 직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투잡도 있는 거고 쓰리잡도 있는 거고 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평생 직업에서 평생 직장 형태의 고용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고용이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님. 가치와 지식 창출로 인한 휴먼 네트워크가 강화되겠다. 받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겠죠. 재택근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막 다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시차 출퇴근제도 있고 탄력근무제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양극화. 이제 점점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지만 또 양극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인적 관리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의 실전 문제풀이 선생님이랑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2강입니다. 2강. 자, 2강의 2번입니다. 2번. 다음은 기업의 기술 개발 사례예요.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기업은 스마트폰과 신체 측정용 의상만 있으면 신체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IoT예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맞춤 의뢰 브랜드를 런칭했다. 자, 되게 편할 것 같죠? 신체 치수 측정은 하얀색의 이제 하얀색이 이게 그림이 좀 이렇게 반대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이게 센서예요. 검은색. 이 검은색 센서예요. 여러분 책에서는 하얀색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센서가 인쇄된 전신 타이즈를 입고 앱의 안내에 따라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 정장 원피스 등을 고객 맞춤 옷으로 판매 중에 있다. 이처럼 신개념 맞춤 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섬유공업인데 여기에 신소재의 기능, 뭐 이런 소재도 들어가고 기능성도 들어가서 고부가 가치가 높아짐을 지금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볼게요. 기억. 개발 기술을 활용하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개발 기술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인은 출원일로부터 3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지식재산권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랑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지식재산권 중에서요. 특허권이가 있어요. 특허권은요. 출원일로부터 그 권리를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아닙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의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자, 식품 박람회 특강 안내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박람회 특강에 보면 자, 강의 내용에 가가 3D 푸드 프린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3D 푸드 프린터. 그래서 프린터인데 3D 프린터인데 자,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보면 식품 산업 트렌드가 HMR이라고 되는데 얘는 가정 간편식이에요. 가정 간편식. 우리 친구들 가정 간편식 많죠. 요즘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육개장이다. 그럼 육개장 먹으려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 다 사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딱 한 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조리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 HACCP 얘는 뭐예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잖아요. 이거에 대한 인증 절차, 그리고 1인 가구와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 유형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시면, 자, 간은 3차원 설계도와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한 기계에 대한 홍보이다. 맞는 말이죠. 3D 프린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는 식품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얘는 해썹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해썹. 자, 해썹인데 나가 아니라요. 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다는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가정 간편식 HMR인데 나에 대한 내용이죠. 나. 서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1인 가구와 그 다음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됐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소포장 제품 및 자, 고령 친화 식품 1인 가구에서는 소포장 제품이 당연히 원하겠죠. 그 다음 65세 이상이니까 고령 친화 식품도 개발하는 게 이에 대한 대책이 맞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7번. 자, 국가별 수출 상품의 순위이다. A와 C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국가, B 국가, C 국가가 있는데요. 자, 보기 한번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A 국가의 수출 상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이다. 보면 A 국가의 수출 상품은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전자, 직접 회로, 액정 디바이스, 의료 정밀기기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B국가의 1위 수출 상품은 자, 1위 수출 상품이 뭔가 볼까요? B국가의 1위 수출 상품이 철강 제품이네요. 철강 제품. 자, 이런 철강 제품은 기술 집약적인 조립공업에 해당한다? 아니죠. 철강은요. 장치공업이라 했어요. 근데 무슨 장치? 그 장치에 들어가는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본 집약적 장치공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얘는 틀린 보기인데 여기 있는 기술 집약적인 조립공업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그리고 조립하는 거 조선공업. 여기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C국가의 수출 상품은 경공업 위주이다. 볼까요? C국가를 보면 의류, 신발, 가발, 재지, 직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 어때요? 우리가 다 가볍잖아요. 그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운 경공업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C국가의 수출 상품은 A와 B국가의 수출 상품보다 생산 공정에서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든다. 자, C국가는 경공업 위주라고 되어 있어요. 경공업이 A와 B국가보다, B국가는 중화공업 생각해보세요. 자, B국가는 여기만 봐도 절강, 자동차, 선박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중화공업이잖아요.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투자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쵸? 많이 들자. 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기억과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다음은 땡땡시 섬유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섬유산업단지 조성인데 입주 대상 업종이 섬유, 봉제, 의류, 염색,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경공업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조성 목표가 이런 첨단 섬유 산업을 주력하고자 한다.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을 생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 섬유로 글로벌 핵심 생산 기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인력 양성 개발을 위해서 일학습 병행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 이거는 보기를 보세요. 인력 양성 개발이 여기 있잖아요. 인력 양성 개발이 보면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고 이론 및 실무를 병행 제공해서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시스템 지원 예제. 이게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일학습 병행제. 그 여기 있는 맞는 보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니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자, 어떻게 보냐? 자, 산업단지를 보면 이 산업단지 조성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자, 첨단 산업,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이런 걸로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산업단지의 입지 현황은 경제적 입지보다 사회적 입지 조건을 고려한 것이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입지 현황 볼까요? 교통이 편리하고 자, 연구 인력 인프라 활용에 적합하다. 그럼 입지가 자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이 있었고 사회적이 있었어요. 지형이나 기후는 자연적이지만 노동력이라던가 아니면 교통에 관련된 거는 경제적 입지 조건이었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입지 조건보다 사회적 입지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 입주 대상 업종은 아까 선생님이랑 봤을 때 입주 대상 업종이 섬유, 봉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공업이에요. 호프만의 산업분류 이해하면 생산재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이 되죠? 소비재 산업에 해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격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자, 한식 세계화에 대한 기사이다. 이에 나타난 A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선생님이랑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A기업은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K푸드를 이끌고 있다. 자, 미국의 만두 시장에서 25년간 1위를 하던 중국 브랜드를 제치고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였다. A기업의 성공 요인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만두를 제치고 우리가 성공했대요. 이 기업이 성공했는데 그 요인을 한번 보시면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자, 현지에 생산기지를 미국 현지에다 둔 거예요. 뭐 다른 우리나라에다 둔 게 아니라 냉장, 냉동에 의한 신선 식료품의 유통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유력 식품업체들을 인수하며 브랜드 홍보를 강화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또한 만두피가 얇고 채소가 많은 만두수를 강조하며 건강식이라는 점도 자, 마케팅으로 하였다. 그래서 닭고기를 즐겨 먹는 미국인 입맛을 반영해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은 치킨 만두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예요? 철저한 현지화 전략. 미국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현지 조사를 엄청 잘한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생산 공정의 무인화 실현. 자, 제시문 상태에서는 사람이 없이 무인화로 했다 이런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디귿. 현직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콜드체인 시스템이 뭐냐면 자, 콜드체인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긴 해요. 약간 그러니까 농산물 수확이라던가 자, 얘를 수확하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저장 창고를 저온에서 신선도가 좋게끔 저온에서 해요. 이런 저온에서 하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또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수송. 그래서 냉장차를 이용을 해요. 냉장차. 얘도 저온에서 이용을 하죠. 저온. 그리고 판매를 할 때도 도매상가 이런 데서도 저온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체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온, 콜드 해갖고 여기 있는 콜드 체인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시문에서 보면 제시문에서 냉장, 냉동에 의한 신선 식료품의 유통 방식을 구축했다. 현재 생산기지를 두고. 그러면 얘는 현재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슬로우 푸드 식문화 트렌드 분석. 이거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않죠. 그래서 9번은 기업과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경공업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다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화공업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강의 3번입니다. 3번. 다음은 기업별 생산혁신 사례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럼 가 볼게요. 가기업은 이전 모델보다 연비가 10% 향상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였다. 자,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에다가 전기 모터를 구동한 방식. 그렇죠. 그럼 얘는 자동차 공업을 나타낸 거네요. 자동차. 그리고 또한 차량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이용했어요. 태양광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재생 에너지 활용을 했죠.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 나번 볼게요. 비기업은 환경과 저에너지를 결합한 탄소 저감 디자인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자, 아파트 신축 어디? 자, 건설공업에 해당이 되죠.
옥탑 조형물 위에 일조 시간과 양 등을 검토한 다음 최적의 발전이 가능한 위치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자, 태양광 모듈이에요. 그럼 얘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했죠. 그럼 볼게요. 기억. 가히 기업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조합시켜 구동하는 자동차를 개발하였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나기업의 생산 방식은 자동화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설공업이에요. 자동화돼서 대량 생산을 하면 안 되죠. 그쵸? 건설공업은 얘는 아니죠. 그럼 자동화된 대량 생산은 보통 어떤 공업에 해당이 되냐? 얘는 자동차 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공업. 그러니까 나기업의 생산이 아니라 가기업의 생산이 되겠죠. 그 다음 D급 볼게요. 가와 나의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태양광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D급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우리나라 공업에 대한 뉴스이다. 자, 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쌤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공업은 응용 생산 기술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설계 기술이 선진국보다 열세에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스마트폰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전자 관련 선진기업의 특허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 전자공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설계 기술이 선진국보다 열세에 있대요. 그러면 문제점 볼게요. 대책으로 차세대 핵심의 원천 기술 확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니은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로 개편한다. 자, 이런 보통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제품만의 원천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수 시장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을 획득한다. 어떤 게 있어요? 특허라던가 관련 기술, 원천 기술을 먼저 특허를 내는 거죠. 이런 획득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리을.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당연히 이런 관련된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다음 인터넷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그림만 봐도 대표적인 기계공업의 생산 프로세스 무슨 공업? 기계공업이죠. 기계공업인데 그냥 그림보다는 이런 글씨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조, 금형, 소선 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 처리해서 이걸 가공을 하고 얘를 통해서 조립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기계공업의 생산 프로세스인데 이거에 대한 특징이에요. 기계공업의 특징.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기계공업은요. 각 산업의 생산 설비를 공급하잖아요. 이 설비를 공급하잖아요. 국가, 기관, 산업이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공 및 조립 산업으로 부품의 경쟁력이 완제품을 크게 좌우한다. 당연히 조립도 하니까 당연히 완제품을 크게 좌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9번. 다음은 기업별 업계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기업의 업계 동향에 따른 대응책이에요. 대응책. 자, 가를 보시면 국제 유가 상승이에요. 원유가 상승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의 석유화학. 자,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석유화학 공업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기업이. 자, 그 다음 나와볼게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규제 강화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육상 운송수단, 이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운송수단인데 육상 운송수단이에요. 그 얘를 우리는 자동차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라고 딱 나오기 뭐하니까 이렇게 육상 운송수단 이렇게도 말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책 볼까요? 관련 특허 선점으로 국제기구는 인증을 취소한다. 이거는 뭐 어떠한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아니죠. 그럼 니은. 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개발에 힘쓴다. 자, 아까 자동차에 관련된 거. 이게 어디에 대한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나에 대한 내용이 맞겠네요. 그 다음 디귿. 파이넥스 공법과 같은 환경 친화형 제조법. 이건 어떤 거예요? 철강공업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리을. 신흥시장 개척 및 고부가 가치 화학제품군을 확대한다. 이 석유화학.
제품. 그래서 가에 되는 내용이 맞죠.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10번. 자, 다음은 화학제품의 제조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공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 공정을 보시면요. 원유에서 분류를 해요. 그렇죠? 이거는 분별 증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석유 정제공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에너지 화학제품 소재로 쓰고 있다. 이런 석유 산업에 대해서 나오고요. 나공정은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얘가 가스와 당화 추출을 통해서 합성가스, 당류, 오일 등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에너지 화학제품 소재로 쓰는데 자, 바이오 화학 산업이란 어떤 거냐면요. 얘는 재생 가능한 식물성 기름이나 옥수수, 미생물과 같은 이런 바이오매스 있잖아요.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재료를 추출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막 도시락통 보면 옥수수로 만든 도시락통, 옥수수로 만든 숟가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같은 플라스틱인데 이게 바이오매스, 바이오 화학 산업이에요. 그럼 이거에 관련된 보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공정의 화학 제품은 주 원료로 나프타를 이용한다. 자, 가공정이 여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화학 제품은요. 자, 주로 나프타 이용하는 게 맞죠. 이게 뭐였죠? 석유 화학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나공정은 생물체를 열분해 또는 발효시켜서 얻는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한다. 바이오매스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제품 생산 시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화석연료 고갈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반대죠. 바이오화학 산업이 오히려 석유화학 산업보다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화석연료 고갈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중화학공업에 있는 실전 문제풀이 다 풀어봤고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첨단공업과 미래사회에 있는 실전 문제풀이 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신소재를 이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이 기사에 뭐가 나와 있는지 볼까요? 최근 해양 생물 및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무세무연구소가 세계 최초의 수중 보행 로봇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은 본체에 장착한 음파 시스템으로 최대 150m 반경 안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고 합성 수지, 이게 핵심이네요. 합성 수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플라스틱이었잖아요, 플라스틱. 자, 여기에 뭐를? 탄소, 섬유를 혼합한 신소재, 뭘까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자, 얘를 이용했대요. 그래서 얘를 사용했더니 높은 수압에도 견딜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걸 이용한 사례 볼까요? 자, 결정화 유리를 이용한 조리도구, 얘는 특수유리라고 했죠. 얘 아니고요. 광섬유를 사용한 방향 표시 운동복 아니고요.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반도체 재료, 탄소 하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어떤 거예요? 탄소 나노 그래핀과 같은 거 있잖아, 흑연을. 자, 그래핀을 이치한 평면이면 얘를 튜브 관 형태로 이렇게 말아놓은 거, 얘는 튜브였죠. 그 다음 자,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블루투스 넥밴드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단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항공기 동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6번입니다. 6번. 다음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업 시스템 구조도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게 스마트팜이에요. 옛날에는 직접 그 농업인이 가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자, 원격으로 농민이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단말기에 이런 자동화 컨트롤러와 비닐하우스 이 각종 시설을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비닐하우스를 자동 개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폐 과정을 CCTV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도 하고 실시간 온도 확인해서 고정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장 정전 시 알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억.
사물인터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자, 사물인터넷.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그림만 봐도 서로 사물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비닐하우스를 원격으로 자동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여기 바로 원격 제어 다 있잖아요. 그죠? 농민이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쵸? 내가 직접 계속 가지 않아도 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죠. 에너지도 관리할 수 있죠. 초기 설치 비용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팜을 설치를 할 때 그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기 설치 비용을 제외한 생산비는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요. 기억과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땡땡 전자의 공장 신축 계획도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자, 그러면 땡땡 전자의 공장 신축 계획도인데요. 현재가 이런데 앞으로 202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신축될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자재, 생산, 물류 등 분야별로 개별 관리하고 통제를 이제는 모든 사물을 다 연결했대요. 모든 사물을 다 연결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여기 IoT 또 나오죠. 이렇게 연결했어요.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 전반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통제. 자, 이전에는 대량 생산이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요구에 따른 고객 맞춤형, 고객 맞춤 품종형 대량 또는 소량, 그러니까 다품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품종. 그리고 일반 산업용 전기 사용의 전력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기.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거 자체가 다 그림 자체가 스마트 공장이 맞죠? IoT를 이용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전력 공급에는 신에너지를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태양광 패널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죠. 신에너지가 아니죠. 신에너지는 세 가지 있어요. 연료, 전지, 석탄액과 가스와 수소에너지.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도입될 제조 공정 방식은 유연성이 있는 다품종 복합 생산이다. 그쵸? 다품종이고 대량하거나 소량하거나 고객이 맞춤형으로 다품종 복합 생산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공급해주는 저장 장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요. 기억과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다음은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자, 요즘에 이렇게 자동차에 핸들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속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그 홀로그램 증강 형실 이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A사님, 홀로그램 증강 현실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B사와 함께 협력 관계를 맺고 관련 부품의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해서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신차를 공개했다. 자, A 회사와 B사가 같이 협업을 했네요. 그쵸? 자, 신차에 탑재된 홀로그램 증강 현실 기술은 길 안내, 그 다음 목적 지점 표시도 되고 현재 속도 등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자, 차선의 이탈 경고, 앞차의 충돌 위험 경고 기능들이 포함된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각에 맞춰서 전면 유리의 입체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운행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기입니다. BT와 IT의 특성을 융합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 BT는요. 생명체를 이용한 기술이에요. 생명공학 기술인데 제시문에는 어디에도 생명공학 기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쵸? 오히려 IT, 정보통신 기술, ICT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자,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닙니다. 자, 니은.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기업 간 협업 방식을 활용하였다. 자, 기업 간 A 기업과 B 기업과 협업 방식 활용한 거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신제품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제시문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자, 홀로그램 증강 형실 관련된 기술은 개발되었다는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리얼 볼게요. 신제품의 영상이 3차원으로 실물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사진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 자, 여기. 자, 영상이 3차원으로 실물처럼 입체적으로 사진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홀로그램 증강 형식이죠. 홀로그램 증강 현실 기술이 되겠네요. 홀로그램 증강 현실 기술. 자, 그럼 적용되었다. 얘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요.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번. 자,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발전 원별 전력 생산 평균 단가 및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전력 생산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풍력, 석탄, 천연가스,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태양광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풍력,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석탄, 그리고 얘는 천연가스, 태양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잘 보이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보다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자,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이 뭐였죠?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구온난화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전에 보시면 여기 뭐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보면 화력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이런 천연가스, 석유, 석탄 요것들을 우리를 화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화력발전인데 얘는 우리 보기에 보면은 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보다 얘를 이용한 발전보다 원인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엄청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바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회전력을 전환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에 그러니까 바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전력 평균 단가가 이건 뭐예요? 풍력이죠. 풍력. 자, 풍력이 단가가 가장 저렴한지 한번 볼까요? 풍력이 요거 4개 중에서 자, 전력 단가가 여기 보시면 가장 저렴하죠. 얘보다 더 저렴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풍력이 전력 생산 평균 단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전력 평균 단가. 얘는 뭐냐면 광전 효과.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태양광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보다 낮다라고 됐습니다. 자, 태양광은 천연가스 이용 거보다 높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됐네요. 그 다음 리을. 핵 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에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원자력이다. 원자력. 자,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원자력은 거의 적네요. 가장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적죠. 그래서 얘는 자,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선생님이랑 함께 자, 첨단공업에 관련된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단원에 관련된 개념과 그 다음 실전 문제풀이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2단원 들어갑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